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자녀교육 관련 책을 한 권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자녀교육과 공부법에 관한 책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을 성공적으로 가르치고 길러낼 수 있는가가 저의 오랜 관심사고 그 누구보다 깊게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라서 새로 나온 교육 관련 도서들은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전부터 자녀교육 관련 도서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만 어떤 책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책을 한 권 찾게 되어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하버드맘의 공부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따님을 하버드에 보내신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저자 소개 및 개요. 책의 저자이신 장혜진님은 제가 이전에 다른 책의 저자로 알게 된 분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민 가면 행복하냐고 묻는 당신에게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캐나다에서 유학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하시며 보고 듣고 경험하신 사람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재밌고 뭉클하게 담아낸 멋진 책이었습니다. 책이 한숨에 읽히던 유려한 글솜씨도 좋았지만 책 곳곳에 담긴 그분의 깊고 섬세한 시선이 마음에 들어서 차기작을 기다리며 신간알림을 해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전 사실 이분 따님이 하버드에 갔다는 게 별로 놀랍지가 않았어요. 이분의 글 속에서 느껴지는 지성미와 섬세한 감수성을 보면 그를 닮은 따님 역시 물리에 밝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책의 주인공이자 저자의 따님인 윤소연 학생의 하버드 합격이 특별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집안 출신 합격생이 아니었다는 점이고, 둘째, 2번이나 캐나다 이민과 귀국을 반복하는 악조건 속에서 이뤄낸 성취였다는 점이고, 셋째, 국내 특목고 출신으로서 이뤄낸 합격이었다는 점입니다. 기억에 남은 내용 1. 선택과 집중. 그건 좀 못해도 괜찮아. 너는 잘하는 게 있잖아. 잘하는 것에 집중해. 저자분께서 따님들께 자주 해주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려면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세월 좋은 소리냐 하시겠지만 글쓴이는 아이들이 단점이나 약점 때문에 자존감을 잃기보다는 강점을 강화해서 자신감을 갖길 바랬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입시 시스템 하에서는 결코 유리한 방법이 아니지만 못하는 것을 잘하려다가 잘하는 것마저 놓치게 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작가분의 이런 선택과 집중이야말로 따님이 하버드를 갈 수 있게 한 가장 주요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의 자녀교육 역시 이렇게 해야만이 승산이 있습니다. 자신의 뾰족함을 갈고 닦아서 그걸로 세상에 나와야만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애매하게 다 잘하려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는 저자의 말처럼 포기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능력 밖의 일을 하라고 채찍질하기보다는 타고난 강점을 발견하여 그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지요. 과정과 목표를 혼동하지 않기. 저자분께서는 단 한 번도 아이로 하여금 막연히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말로 공부시킨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공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아이도 부모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명문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스스로 원하는 곳에 결국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책에서 이 대목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합격한 학생의 부모는 정작 명문대학이라는 간판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대학교 망하면 인생 큰일 날 것처럼 자녀를 혼내고 윽박질러가며 공부시키는 부모님도 참 많은데 대학은 그저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결과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말자는 여유와 자신감, 그것이 아마 자녀분들께 다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모의 호방한 태도가 아이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신들의 과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돕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3. 하버드 합격생 큰딸의 공부머리 단련법. 독서. 저자분께서는 어려서부터 공부머리가 트였던 큰딸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작은딸을 보며 무엇이 그 둘의 차이를 낳았을까를 궁구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식상한 이야기지만 독서 말고는 다른 원인을 결코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의 말씀에 따르면 책은 영화, 드라마와 다르게 느리고 깊게 하는 대화이고 인문학 책이든 수학, 과학 책이든 그 안에는 무수한 질문과 답변이 있으므로 독자는 책을 읽는 동안 작가와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는 것은 인생과 학문,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자녀 교육에 있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필수 과제라고 하십니다. 자녀에게 책 읽기 습관을 길러주는 다양한 방법은 책에 나와 있으니 직접 읽으시면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이 책은 물론 하버드 대학을 꿈꾸는 예비 유학생이 보면 가장 좋겠지만 많은 현실적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슬기롭게 자녀의 공부를 지도했던 현명한 어머니의 회고담이라는 측면에서 학생과 부모 모두 참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어떤 마인드와 가치관으로 대학 입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가 성장하는 방법을 탐구했던 훌륭한 책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라는 일생일대의 과제 앞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말고 학창 시절을 자신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와 꿈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주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책이든 여행이든 멘토와의 만남이든 다양하고 낯선 경험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작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해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죠? 오늘 책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